안녕하세요. 박서민입니다. 오늘은 이력서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력서를 쓰기 전에 준비 사항을 설명하고 이력서에 부각하고 싶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력서를 쓰는 목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요, 취업 혹은 학업, 연구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요. 내용은 자신의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및 외국어, 컴퓨터 능력 등의 기타 사항을 보여주는 형태는요, 문서입니다. 네, 이 문서라는 말은요, 한번 제출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터뷰나 면접처럼요, 본인이 말하고 나서 바꾸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지만 이력서는 문서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제출하고 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력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관에게요, 많은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것을 이력서라고 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일자리하고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주의 관심사를 토대로 이력서에 포함해야 할 경력사항이나 경험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취업이 아니라 유학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이 그 이력서를 보는 교수님이 어떠한 부분을 경력으로 부각시키면은 본인을 뽑아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목표로 삼는 분야에서 일자리 혹은 유학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력서에 표현해 주시면 이 학생이 혹은 이 지원자가 이 취업 준비생이 열심히 본인의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로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 이력서가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career objective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왜 이 이력서를 쓰는지, 어떠한 포지션을 지원을 하는지를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professional experience, 그 분야에 관련된 경력이 무엇인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education, 학력을 쓰시고요. 학력과 경력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력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additional skills, 컴퓨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어 능력 같은 기타의 능력이 있으시면 또 기타 경력을 혹은 기타 능력을 쓰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 및 학업 목표를 의미심장한 단어와 표현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어느 부분에 써야 될까요? 네, career objective에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 그러기 위해서 이력서를 쓴다면요. 지원 동기 혹은 학업을 목표로 하는 의미심장한 단어와 표현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업무 중심으로 기재를 할 경우에는요. 주어를 제외하고 동사의 현재형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력 중심으로 기재를 하실 때는요. 희망하는 특정 분야의 직책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A 직책 position, in, at, 그 다음에 원하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직의 임원직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경력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요. objective 대신에 executive summary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 성과, 능력을 요약, 성과 위주의 표현으로 이렇게 summary 요약하시는 것이 executive summary입니다. 네, 본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력서를 쓰냐에 따라서요. career objective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력서를 쓰실 때요. 부각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경력 가운데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일과 앞으로 할 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 두 개가 연결이 되는지를 당위성을 이렇게 잘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 학업 같은 경우에요. 학업을 준비하는 이력서 CV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의 제한이 많이 있지 않지만 레저메, 그쵸? 취업을 하는 경우에 한 장, 두 장으로 요약해야 할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고자 취업하고자 하는 그 포지션과 관련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력서를 한번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런 제가 다
말씀드리는 5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이라던가 education, experience, 그다음 additional skills, 이런 career objective 이러한 필수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타이핑 오류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력서는 문서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한번 제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타이핑에 만약에 스펠링 오류가 있다거나 그러면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겠죠. 혹은 면접관이 이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꼼꼼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타이핑 오류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법 오류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철자의 오류가 아니라요. 구나 아니면은 표현을 길게 했을 때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문장 구조를 한번 보셔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요. 형식이 적절한지 보셔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인 그런 형식은 아닌지 깔끔한 형식인지 그런 형식, 여백은 적절한지 등등을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거짓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합니다. 이력서가 본인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포장하는 것은 좋지만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넣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면접을 볼 때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러한 경우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한 경험, 사실을 바탕으로 이력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력서 쓰기 전에 준비할 사항들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락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